프린트 안 보고 칠판 보세요. 개차 수열이라는 게 뭔지 먼저 할게. 자,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몰라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냥 무작위로 노가다를 막 뛰면 구할 수 있어, 원래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딱 명시해가지고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 일단은 개차 수열은 수열인데 차이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등차라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와 여기 차이와 여기 차이가 동등하니까 등차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개차라는 거는 여기서의 차이를 구한 것과 여기서의 차이를 구한 것과 여기서의 차이를 구한 그 차이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걸 개차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맞춰봐. 여기가 1이야. 그 다음 여기가 3이야. 됐어? 그 다음 여기가 6이야. 그 다음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여기가 빵꾸래. 이게 뭘까? 예상이 돼요? 왜? 여기서의 차이는 2고 여기서의 차이는 3이고 여기서의 차이는 4니까 여기서의 차이가 5여야 뭔가 형태가 맞아 떨어지잖아.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7 나오면 이건 개소리잖아, 그지? 5가 오는 게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차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이렇게 A1, A2, A3, 4번, 5번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여기가 n개가 n번째 항이 있다고 할게. 그때 이 첫 번째 숫자를 A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D라고 잡는 게 등차였잖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요 차이도 어떤 새롭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얘네들을 각각 수열이라고 잡으면 이 수열 입장에서의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인 거지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썼을 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커지는 거를 첫 번째 항 B1이라고 이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B1이 2고 B2가 3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갈 때는 B2만큼 커지는 거고. 이해됐어? 다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B3만큼 커지는 거고. 이해하시나?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B4만큼 커지는 거 맞아요? 그지? 그럼 답해봐봐. A4에서 A5로 갈 때 B4지.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넘버가 요 넘버가 여기 똑같이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에서 2로 갈 때 B1, 2에서 3 갈 때 B2, 3에서 4 갈 때 B3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AN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의 한 칸 앞에 있는 친구는 A의 N-1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간다 치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숫자가 뭔가 다음 걸로 진화하면서 커지는 그 숫자는 BN이 아니고 B의 N-1인 거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A1을 알고 있을 때 여기에 이 BN의 개차 수열이 뭔지 안다면 이 마지막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항에서 보라색만큼 싹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마치 이걸 봐봐. 여기가 15라는 걸 너네가 하나하나 초딩처럼 노가다로 구하면 여기다가 2 더하고 3, 3 더하고 6 더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맞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1을 출발해서 이만큼 커지는 걸 다 더하면 1에다가 이거 다 더한 게 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알아들었어? 하나만 더 봐봐. 만약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됐니? 그 다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5야. 여기가 뭔지를 맞추래. 얼마인 것 같아? 그럼 지금 너네가 본 게 여기 차이가 2고 여기 차이가 4고 여기 차이가 8이니까 개차를 이루고 있는 애가 지금 2의 n제곱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요거가 2의 n제곱이라면은 그 다음 거는 왠지 2의 4승이니까 16일 것 같아? 그리고 31이라고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를 1을 출발해서 초록색을 다 더한 게 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해됐어? 그런 관점으로 써있다 이거야 지금 이게. 돼? 그럼 얘를 좀 멋있게 쓰면은 AN이라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출발해서 B1부터 시작해서 B의 N-1까지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표현이 뭔가 더하기가 졸라 많잖아.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대신 중요한 게 얘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1부터 n 빼기 1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를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bk다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얘, 2 넣으면 얘, 3 넣으면 얘 하다가 마지막에 n, 얘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개차수열 구하는 일반항 방법인 거야. 이해돼? 아마 이따가 점화식 가면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 가면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니까 별거 아니고 문제 풀러 갑시다. 센 펴서 몇 쪽이니? 166? 166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리고 아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미래를 보고 좀 멀리 보고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난 벌써 너네 여름방학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잠깐만 그 얘기 좀 해봐. 어차피 오늘 진도 금방 끝나요. 여름방학, 자 대충 시험 끝나면 7월 첫 주야, 그치? 그럼 7월 한 5, 6, 7, 한 7월 5일쯤 끝난다고 치자, 대충. 됐어? 방학이 언제예요? 대충 한 7월 15일, 13일 뭐 이쯤 하지 않아? 나왔니? 야 얼른 찾아봐. 그래 아직 학교 그 수학 시험 날짜 안 나왔지? 그럼 도대체 언제 알려주는 거야? 썩을 놈 새끼들. 자, 야 빨리 방학 날짜, 개학 날짜 얼른 찾아봐. 7월 18일. 개학은? 8월 18일? 딱 한 달이네? 그지? 잠깐만. 진도 나갈 것도 바쁜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너네 이번 시험 끝나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지? 그렇잖아. 맨날 얘기하잖아. 봐. 지금이 6월 초야.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2학기 기말고사를 칠 수 있는 12월까지를 그려볼 거야. 됐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요 정도의 이 한 달 정도가 방학이라 합시다. 지금은 6월 초가 있고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시험 대비하고 6월 26일 날 시험 시작해서 요때 시험 막 치고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해롱해롱 공부 안 하실 거고 그리고 방학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하다가 개학할 거고 2학기 때 중간고사는 보통 9월 한 28일쯤 보게 돼 있어. 왜냐면은 요때 10월 달에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단군 일의 최대의 연휴가 있거든? 내가 학원 강사하면서 이딴 연휴 처음 봐. 진짜 열흘 동안 빨간 날에 미친놈들 같아. 그럼 봐봐. 이날 니네가 과연 공부를 할까요? 솔직히 안 해. 절대 안 해. 그냥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게 돼 있어. 왜? 옆에 아무도 안 하거든. 나만 하면 괜히 내가 막 유난 떠는 것 같고 시험도 막 끝났잖아. 시험도 막 끝나서 아직 학교에서 막 수수령 채점도 안 했겠다. 놀기 딱 좋은 시기란 말이야. 그럼 뭐 성적도 엄마가 갈구지도 않죠. 점수 몇 점 나왔어? 몰라. 쌤들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몰라. 아직 학교에서 채점 안 했어. 몰라. 하고 열흘 동안 막 송편 먹고 어디 놀러 갔다 오겠지? 그럼 이제 이 열흘 동안 너네 머릿속에 뭐가 가득할 거냐면 똥이 가득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너가 못났다가 아니고 애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하잖아. 그지? 근데 한번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생각해 봐봐. 12월 달에 12월 한 5일 정도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야. 2학기 기말. 그러면은 이때 연휴 딱 끝나고 한 10월 15일, 16일, 17일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 시작하면은 시험 기간이 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근데 이 한 달 반 동안 너네가 기말고사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게 이 중에 수투를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투 대충이라도 봤으면 이때 중간고사에서 치는 게 극한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까지 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적분 끝까지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고 여기를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절대 못해. 그나마 수어는 지수로그 몰라도 삼각함수 따로 할 수 있잖아. 삼각함수 몰라도 수열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극한 모르면 연속 못해. 연속 못하면 미분계수 못해. 미분계수 못하면 도함수 못해. 도함수 못하면 그래프 못 그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때 네 머릿속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돼? 그냥 공부하라고 갈궈야 돼? 갈궈봤자 어차피 안 하게 돼 있어. 그럼 지금 답이 없는 그런 돌덩이에 때려 맞으면 되는 거야? 그나마 해결책이 뭐야? 그나마 해결책이 뭐야?
열흘 동안 머릿속에 똥이 가득하더라도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게 여름방학 때 존나 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이게 내 10년 동안의 경험치야. 이게 옛날에 나도 막 젊을 때 야,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좋게 좋게 말해주면은 하겠대. 시험 끝나고 자기가 예상한 75점이 안 나오고 막 65점이 나와. 10점 때문에 기분이 다운돼. 막 나 지금 없애시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막 연락도 끊어. 연락 끊고 이럴 동안 잠수 타고 10월 15일날 등장해. 헤헤 죄송해요 왔어요 막 이래. 와서 봤더니 지가 중간 때 뭘 틀린지도 모르고 그럼 뒤에 거 해볼까 했더니 3차 함수 그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서 온단 말이야. 그럼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똥꼬쇼 해봤자 아무것도 안 올라. 그러면 이제 2학년 마지막 내신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미래를 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가 얼마나 정신머리가 박혀있고 너가 얼마나 착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면은 이때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아마 너도 모르게 너희 부모님들은 이때 어디 계획할 수도 있어. 너도 모르게 막 비행기 티켓 예약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때 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놀 수밖에 없지. 엄마가 가지면 가야지. 응? 가야 되는 건데 이때 남들이 안 할 거니까 나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비우고 있으면 너는 이 한 달 반 동안 아무리 생쇼해도 얘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한다. 수2는 수1과 다른 점이 양은 적어. 분명 양은 적어. 양은 적은데 단원 간의 유기성이 너무 커가지고 앞에 거가 바보 되면 뒤에 걸 절대 할 수 없어. 그나마 수어는 지수 몰라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긴 절대 불가능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거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말고사, 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요 2주 있죠? 요 2주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달까지 총 한 달 반 동안 즉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요 한 달 반 동안 이때 너가 어떻게 사는지가 여기 남은 걸 정한다고 생각해. 이때 똥같이 살아놓고 억울한 척 하지 마세요. 계열받으니까. 알겠지? 그걸 미리 알고 있으라고. 미리 알고 있으라고. 그냥 매 순간순간 주어져 있는 앞에 거를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같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안 돼. 1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언제 브레이크 걸릴 건지, 언제가 힘들 건지, 뭐가 어려울 건지 이걸 미리 다 계획하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때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방학 때 작년 여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정규 수업에다가 특강을 시수를 추가해서 했잖아? 기억나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미리 얘기할 거야. 본인이 만약에 정규 수업이 지금 현재 월금 또는 화금 이런 식으로 주 이틀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주 1회든 주 2회든 몇 회로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해 볼 건데 1회를 하던 2회를 하던 나는 강제로 할 거야. 알겠어? 나는 원래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 특강이면 당연히 이제 테마별로 이건 이거대로 하고 얘가 약한 게 지수니까 지수함수 특강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원래 특강의 성질이 그런 거잖아. 근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고 여기 특수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내가 자율성을 줄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 저는 다른 과목이 바쁘다, 뭐 예체능이다, 아니면 혹은 학원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뭐 등등등의 이유로 전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면, 응? 그거를 미리 나한테 계획해서 얘기를 해. 그래야 내가 너에 따로 맞춰서 뭐를 짜주겠지. 개별 수업으로 빼든 아니면 방학 동안 딴 데 갔다 오라고 하든 뭔가 얘기를 하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여기 있는 여기 13명, 14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너네가 로스가 없게 만들려면 6주야, 6주. 6주 동안 주 이틀 해봤자 12번이거든? 12번에 수투가 끝날까? 택도 없어. 똥 같은 소리 하지 마. 택도 없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결국에 중간고사 것만 열심히 하겠지. 그럼 기말고사 거 막 적분 요만큼 남아있겠지. 12번 동안 열심히 해봤자. 그러니까 이 특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12번 동안 해봤자 미분만 한 8, 9번 할 거고 적분 한 3번 하고 끝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적분이 기말 때 나올 거잖아. 근데 이때 바보가 돼 있잖아. 그럼 이때 배우지도 않은 적분을 이때 가서 메꿀 수가 있겠냐 이 뜻이야.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때부터 너네를 옥죄면서 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몇 회를 추가할 건지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할 건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전에 그동안 했던 것처럼 겨울방학 때 뭐 수원할 사람 들어 수투할 사람 들어 이렇게 내가 자율성을 줬잖아.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자, 됐고 오세요.
야, 귀납법이라고 들어봤어? 국어 지문에 안 나와? 연역법, 귀납, 귀납법, 귀류법 이런 거 안 나와요? 김기현, 안 나와, 안 나와. 처음 봐? 귀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야.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에 내가 여기 내용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등차랑 등비 조금 하고 갔잖아. 그래서 복습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식을 보고 이 식을 째려보니까 이 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등차 내지는 등비 내지는 아까 배운 개차 내지는 이런 식의 뭔가 유명한 성질이 있을 수가 있다. 됐지? 그러면 그 식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건데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의 표현은 이렇게 나올 거야. n 더하기 1번째 항을 갈 때는 n번째 항 기준으로 어떤 숫자만큼을 더한 거다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이제부터 바꿔서 첫 번째 항이 4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 더한 거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첫 번째 항이 4면서 공차가 3이다 이런 뜻이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n 더하기 2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거를 2배 한 것이 얘네들의 합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했어. 그지? 그러니까 a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한 것이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이랑 합이랑 같으면 얘가 등차를 뜻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됐어? 두 번째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 마찬가지로 다음 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갈 때 전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갖다 곱했으면 그거를 공비라고 부르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n 더하기 1번째 항 얘를 제곱해야 얘 곱하기 얘가 나오지. 이해되니? 이거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잖아. 등비에서.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a n번째 항과 a n 더하기 2번째 항의 곱으로 써 있으면 이걸 등비라고 한다. 이해됐니? 야, 그러면 쟤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야 되는데 과연 진짜 내가 적어준 저거 2개 말고 없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더 변형할 수 없을까? 해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어때? 같은 거야? 저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너네가 볼 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식을 혹시 옆으로 이쁘게 좌우로 이항하면 제가 나올 수 있니? 이 친구를 옆으로 이항하면은 여기가 2의 a n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이항하면은 n 더하기 2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더해지는 거지. 그럼 봐봐. 그냥 내가 외웠던 게 이거고 요거를 이항하니까 얘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건 너무 별로야. 등차의 말뜻이 뭔데? n번째 항이 있고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고 n 더하기 2번째 항이 있잖아. 그때 이거의 차이와 이거의 차이가 똑같은 걸 등차라고 한다며. 그럼 지금 좌변에 있는 게 이 새끼 둘의 차이고 우변에 있는 게 이거 둘의 차이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이지. 너무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귀납적 정의라고 써있는 이런 애매한 이런 식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이 식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뭔지를 이런 걸 보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도저히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이런 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n 더하기 2번째 항을 갈 때는 n 더하기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합치래. 그러면 수열이 A, 1, 2, 3, 4가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래요. 여기는 얼마일까? 3 맞아? 지금 애초에 이 말뜻이 뭔데? 다다음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내 항과 그 다음 항을 갖다가 더하면 다다음 번째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를 구하려면 이거 2개 더한 거다 이런 뜻이고 얘를 구하려면은 이거 2개 더한 거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뭔가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처음 보는 건지 네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건지는 이 식을 네가 써봐야지 아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 이런 건 너무 유명하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긴 해. 나중에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나 때는 이런 점화식 이런 저런 식의 형태 표현이 무려 14개가 있었고 그걸 다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너네가 배울 거는 딱 3개밖에 없어. 등차, 등비, 개차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처음 보는 식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써보고 생각한다. 알겠니? 정말로 이 말뜻은 이거 두 개를 뺀 거다. 이 말뜻은 이거 두 개를 뺀 거다. 근데 그게 같다. 그럼 이 차이랑 이 차이. 아, 등차구나. 이런 식으로 얘를 먼저 한다고. 됐지? 등차랑 등비로 문제 먼저 풀자. 1159번 보세요. 이거 그때 했나요? 안 했죠? 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것 같아. 자, 59번 봐. 문제에 써 있는 게 뭐라 써 있냐면은 첫 번째 A1은 100이라고 써 있고 첫 번째 항 100.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써 있는 형태 표현을 점화식이라 그래요. 알겠지? 점화식. 그럼 말뜻이 다음 번째 항에다가 3을 더 더하면 전항이 나온다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넘겨갖고 이해해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할 때는 n번째 항에다가 3을 뺐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이 숫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3을 뺄 때마다 다음 번째 항이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공차인 등차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럼 일반항 바로 적으면 A에는 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n 앞에 개수가 마3이다 맞나? 뒤에 상수항 뭐라 써야 돼? 103.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물어보기 전에 답해야 돼. 그래야 첫 번째 항이 100이죠. 그때 문제가 AK가 13 나온다. 즉 이 친구가 13 나오도록 하는 그 K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넘겨갖고 풀면 되지. 됐어. 따라서 여기다가 30이 들어갔을 때 13이 나올 거니까 K 값은 30이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63번) 야, 첫 번째 항은 2래. 그 다음에 A의 n번째 항은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래. 됐지? 그럼 여기 있는 2를 좌변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시면 n 더하기 1번째 항, 말로는 다음 항. 됐니? n번째 항의 다음 항. 그 다음 항을 구할 때는 2를 넘겼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n이다.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나누면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결국 얘가 공비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 그럼 결국에 얘는 첫 번째 항이 2면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일 거니까 AN의 일반항을 쓰시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저렇게 써 있는 게 문제에서 A의 100번째 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n자리에다가 100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의 99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의 98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K가 98이겠지? 됐어요? (64번) 말만 해봐. 이게 무슨 식이야 이거? 처음 보지? 처음 보지? 근데 띠껍지? 루트 띠껍잖아.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은 이거는 제곱되고 루트가 지워지죠. 해봤더니 등비라고 보여? 그럼 이거를 얼마나 빨리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누가 결정해? 네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가 결정하겠지, 그지? 솔직히 이게 뭐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보이고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치?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결국 이 친구도 등비를 뜻하는 거니까 똑같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됐어? 그냥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저 위에 응? 이렇게 써 있으니까 등비인가 보다. 안 늘어, 안 늘어. 자, 유형 3번 오세요. 이게 아까 한 건데 이게 개차야. 이게 개차야. 자, 이거는 좀 천천히 해보자. 봐요.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갈 때 A의 n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했냐면은 3n을 더했대. 그치? 그러면 일단 노가다로 쭉 쓰면은
1 집어넣으면은 A1에다가 1 넣은 거니까 3 더한다는 얘기고 2 집어넣으면은 A2에다가 6 더한다는 얘기고 3 집어넣으면은 A3에다가 9 더한다는 얘기고 이런 식이잖아. 됐어? 그럼 얘를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문제가 몇 번째 찾으래요? 11번째. 그럼 봐봐 여기다가 11이 나오려면 n값에다가는 11이 아니고 10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0을 넣었다고 치면은 A의 11번은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집어넣을 거니까 A 10 더하기 30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돼?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등식이 무려 몇 줄이 있는 거야 이게? 이거 몇 줄이니? 9개야 10개야 11개야? 어? 10개? 왜 10개야? 1부터 10까지 가니까 10개죠. 여기가 11이라고 11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2부터 11이니까 10개지. 아무튼 10줄이 있다. 야, 이 10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A11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건데 정답은 이렇게 쭉 세로 쓰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면 돼. 이 모든 줄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는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거는 이만큼을 더하는 거지. 그럼 그게 A 2번 더하기 A 3번 더하기 A 4번 더하기 이래가지고 A 11번까지 써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를 얘를 다 더할 건데 이것도 요만큼을 먼저 더하시면은 A 1번 더하기 A 2번 더하기 해가지고 A 10번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해가지고 지금 30까지 더하면 되는 거 맞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보니까 는 기준으로 좌우에 똑같은 게 2번 똑같을 거고 3번도 똑같이 있을 거고 그럼 똑같은 게 다 죽었다고 치면은 10번까지는 똑같지.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A11번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 해갖고 30을 더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뭔 소린지? 근데 문제가 얘를 찾으라 그랬고 첫 번째 항 문제가 1이라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더하면 되는데 아까 이거 몇 개라고? 10개라고? 10개니까 등차합으로 생각하면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하시면 33 맞죠? 그럼 약분해서 5니까 165 더하기 1 다 166이다. 이해했어? 그럼 이게 왜 개차 수열이냐면은 한번 이렇게도 써봐. 자, 첫 번째 항 1이라 그랬다. 첫 번째 항에서 얼마를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나와? 3을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나와. 두 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해야 얘가 나오지. 여기다가 9를 더해야 얘가 나오지. 그 가다가 여기다가 30을 더해야 얘가 나오지. 그 아까 내가 설명해준 그림대로면 첫 번째 항에서 이만큼을 싸그리 갖다가 더하면 자동으로 얘가 튀어나온다 맞아요? 같은 얘기예요. 가로로 쓴 거랑 세로로 쓴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해봐. 이해됐어? 이게 학교에서 얘기한 개차 수열이다. 응? 자, 문제 봐요. 지금 얘는 다음 번째 항으로 가려면 전 항에다가 뭐를 더 더하는 건데 그 더하는 게 숫자로 일정한 거면 등차고 더하는 거 자체가 수열이니까 이거 개차라고 부르는 거였잖아. 그럼 이건 반대로 전 항에다가 뭐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올 건데 이게 항상 일정한 상수였으면 등비수열이지. 근데 여기다 곱하는 숫자가 매번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9고 3 넣으면 27이고 막 바뀌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규칙이 좀 있을 거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먼저 첫 번째 풀이대로 세로 쓰기를 할 거야. 됐니? 지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9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는
111 넣은 거니까 3 곱하기 A1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에다가 A2고 맞아? 두 번만 더 쓰자. 3 집어넣으면은 A 네 번째 항이 3의 3승에다가 A3고 쭉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n에다가 9를 넣었을 때 A 열 번째 항이 3의 9제곱 곱하기 A 아홉 번째 항 이렇게 있는 거 맞아? 됐어? 그럼 아까 전에 이 표현에서는 내가 이 식들을 좌우로 어떻게 했죠? 는 기준으로 왼쪽 다 더하고 오른쪽 다 더했지. 여기서는 얘를 더한다고 뭐가 될까? 왜 안 돼? 앞에 있는 곱하기가 다 다르니까 안 되지 않아? 얘 더하기 얘가 뭔가 묶이냐고 안 묶이잖아. 대신 이걸 다 곱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는을 기준으로 왼쪽 싹 다 곱하고 오른쪽 싹 다 곱할 거야. 됐어? 그 왼쪽을 다 곱하면 이만큼 갖다 곱하는 거니까 2번 곱하기 3번 곱하기 4번 곱하기 해가지고 9번 곱하기 10번까지 곱해져 있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오른쪽 갖다 곱하면 일단 얘네를 먼저 곱한다고 봐. 그게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해서 9번까지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뒤에다가 이 3의 거듭 제곱을 쭉 갖다 곱할 건데 3들을 다 갖다 곱하는 거니까 밑이 다 똑같죠. 그러면 결국에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의 1제곱부터 3의 9제곱까지니까 이 파란색을 다 갖다 곱한 거는 이렇게 써있지 않겠어? 뭔 소린지 알아들어? 어차피 이거 갖다 곱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써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은 결국 양쪽에 똑같은 걸 약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이 없으니까 1번은 못 지워. 대신 2번 지울 수 있고 3번 지울 수 있고 4번 지울 수 있고 다 지우고 9번하고 9번 지워지지. 방식 똑같은 거 이해되냐? 대신 여기서는 양변을 더하는 거고 여기서 양변 곱하는 거 맞죠? 그거를 좀 이해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A 열 번째 항, 여기는 A 첫 번째 항 곱하기 파란색을 계산할 건데 파란색이 1부터 9까지 합이잖아.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갈 때 K 공식 생각하시면 2분의 9의 10 맞아요? 아니면 등차 합으로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아무튼간 이게 45가 될 거야. 그치? 이해했어? 그리고 문제가 첫 번째 항 A1이 3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3의 1승과 3의 45승을 곱하는 거라서 3의 46제곱이지. 그게 여기 들어가 주면 정답은 46이 되죠. 알아들어요? 자, 여기 봐. 내가 배웠던 14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면 저딴 식으로 써있는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배웠다 치고 응? 너네가 지금 그게 다 빠져가지고 남은 게 등차랑 등비밖에 없단 말이야. 2개밖에 없다고. 개차라는 것도 학교쌤이 그냥 어거지로 추가한 것 뿐이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봐. 너네가 등차, 등비, 개차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은 뭔가 새롭게 나온 이런 이상한 녀석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문제가 지금 6번째 항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해서 노가다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일반항을 구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래서 여기가 A의 158번째 이딴 식으로 나왔다고. 근데 너네는 그런 공식을 안 배우는 시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물론 알려줄 수 있어. 선생님 이거 한 줄 딸깍풀이 있나요? 있어. 궁금하면 와 알려줄게. 근데 어차피 그거를 서술형에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너네가 그걸 외울 정도로 머릿속에 그런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 그 시간에 다른 거나 외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항의 넘버가 끽해봐야 10번도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그냥. 그게 맞아 너네한테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봐. 문제는 6번째 항 구하래. 여기다가 1을 넣는다 치자.
1을 집어넣으면은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a1 더하기 2지. 뭐지 이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맞니? 그지? 그러면 a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2 넣고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2 플러스 2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한 다음에 2를 더할 거니까 5가 될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4번, 5번, 6번 이렇게 꾹 참고 몇 줄만 쓰면 되지. 너네한텐 그게 맞다고. 알겠니? 자, 끝까지 해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저런 표현을 의미를 파악하라고 한 거를 한번 이렇게 봐봐. 여기에 n번째 항이 있고 여기에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기서 언급한 규칙이 뭐야? 여기 숫자가 뭐가 있을 때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나오냐 이거잖아. 그게 n번째 항에다가 마3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더하세요 이거지. 그러면 전에 튀어나온 숫자가 있다면 마이너스 3을 곱한다 그리고 2를 더한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뭔가 컴퓨터 명령어처럼 이해가 됐으면 사실 이렇게 유치하게 초록색으로 쓸 게 없이 그냥 한 방에 암산할 수 있어. 봐. 어차피 6번째까지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지. 자, 따라해봐요. 첫 번째 항 얼마라고? 말해 제발 얼마야? 자, 여기 규칙이 뭐라고? 마3 곱하고 2 더하세요. 됐어?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모르긴 하지만 걔네는. 아무튼 마3 곱하고 2 더하라고? 마3 곱하고 2 더해 얼마야? 마3 곱하고 2 더해 얼마야? 마3 곱하고 2 더해 얼마야? 마3 곱하고 2 더해. 슬슬 어렵냐? 자, 마3 곱하면 마이너스 123 거기다가 2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21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하면 이런 걸 써줘야죠. 그러니까 쓰시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서 쓰는 거랑 여기서 네가 규칙을 말로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거랑 훨씬 얘가 편하잖아. 알아들었어? 정리하세요. 그리고 78번 지우세요. 이런 거는 이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야. 그 옛날 그 14가지 점화식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틀딱책인 쎄는 들어있는 건데 시험에 나올 수 없어. 그거 78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양면에 역수 취하고 푸는 거야.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어? 못해. 안 나와. 버려. 알겠지? 대신 77번 동그라미 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그냥 처음 보는 거지만 꾹 참고 우직하게 열심히 노가다는 친구가 맞을 수 있는 게 나온다. 알겠죠? 77번이라든지 79번 이런 거. 그런 거 잘 동그라미 쳐놓고 풀어봐. 그리고 78번 지우고 80번 지워. 이런 건 여러분이 못합니다. 그리고 81번으로 올게요. 자, 81번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 가려면 n항, 전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더하지. 그지? 그러면 전 항에다가 뭐를 더해야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등차인가? 근데 여기다가 더하는 게 맨날 똑같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개차라고 부를 수 있긴 한 건데 아무튼간 지금 첫 번째 항이 5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몇 번째 구하라고? 100번째 구하래? 그럼 믿음을 가져. 100번 시키겠니? 뭔가 대충 몇 번 쓰면 규칙이 있으니까 시키겠지. 설마 100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한 3, 4번 정도 갖다 쓰세요. 한 5번 쓰세요. 됐어. 그리고 첫 번째 항 5라 그랬으니까 얘는 온 거고. 자, 여기 바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야 두 번째 항이 나오지. 그럼 두 번째 항을 갈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 빼기 1이죠. 그럼 여기다가 1 빼는 거니까 4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2 넣는 거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그럼 짝수가 왔기 때문에 여기가 a2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1 더하라는 거 아니야? 돼?
뭐야? 5, 4, 5? 이게 뭐지? 네 번째 항 구하면 얼마예요? 4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번째 항을 구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3을 넣겠다는 건데 3을 넣고 3을 넣고 3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주황색을 타고 갈 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보라색을 타고 갈 때는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5, 4, 5, 4, 5, 4, 5, 4가 반복인 거 아니야. 알아듣니? 그럼 문제가 100번째 항 구하라고 하면 100번째 항이 얼마일까? 왜 4죠? 짝수 번째 항끼리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4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랬다고 쳐봐. S100 구하래. 얼마야? 요딴 식으로 써있는 거 100개 더하래요. 450인 거 할 수 있겠어요? 두 개를 더하면 9인데 그게 50개의 묶음이 있을 거니까 9 곱하기 50 해가지고. 이해돼? 알아들었어? 마지막 말? 응. 그래서 아무튼 너희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등차 등비가 아니면 죄다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하면 규칙이 보이는 것밖에 없다. 알겠지? 규칙이 없다면 그냥 한 5, 6번 쓰면 마지막에 정답일 거고. 알겠지? 그러면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82번 한번 해보세요. 딱 요런 게 시험에서 한 10번, 9번 요 정도에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잠깐 여기 봐. 그럼 여기 써있는 이 낯선 규칙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한국말로 할 수 있겠어? 전항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2 곱하고 1 뺀다. 됐니? 전항에다가 2배하고 1 빼세요 다음 항. 전항에다가 2배하고 1 빼세요 다음 항.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규칙이 죽을 때까지 통하는 게 아니잖아. 1, 2, 3일 때만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A,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래? 3이래.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보고 두 번째 항을 구하는 이 과정이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지. 두 번째 항을 보고 세 번째 항을 구하는 이 과정이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지. 요 과정이 3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저 규칙이 맞아떨어지는 건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은 지금 어떻게 구하는 거다 써 있는 건데 그게 이게 삼각함수 할 때 나왔던 거지만 얘가 주기가 4라는 거야. 여기다가 1 넣으면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잖아. 됐어? 여기 항의 넘버에다가 4를 더할 때마다 같은 거니까 이건 간격이 4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져 있는 4개의 숫자가 있다면 그 4개는 그 다음번에도 4개가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소린지? 그러면 이제 여기 4개만 잘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규칙이 너네가 말한 대로 2배하고 1 빼래며. 그러면 2배하고 1 뺀다 5지. 2배하고 1 뺀다 9지. 2배하고 1 뺀다 17이지. 그러면 결국에 이제부터 우리 고1 때 이거 i 생각나? 마치 i 4제곱이 1인 것 때문에 i 5제곱이랑 i 1제곱이 똑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간격이 4칸으로 무한 반복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30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4개가 총 7줄이 생겨가지고 28개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29번째, 30번째가 따로 더해지면 되죠. 그럼 결국에 이 7줄에 들어있는 요 합은 얘네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러면 이러면 20, 이러면 14. 즉 한 줄의 합이 34니까 34가 7개가 있어가지고 34 곱하기 7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땅땅 2개만 더 더하면 되니까 요거 2개만 따로 더하시면 되죠. 알아들었어요? 시험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85번. 이 말 이해됐어요, 이거? 야, 85번은 여기서 새로 배울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전에도 많이 했던 문제들인데 우리 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게 Sn번에서 Sn-1번을 빼면 일반항이 남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읽었더니 그 문제 속에 Sn이라는 표현과 An이라는 표현이 둘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거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100% 이식을 쓸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이제 저 문제를 봐봐. Sn이 4 곱하기 AN 마이너스 9래. 그지? 그러면은 SN과 N이 동시에 등장했잖아, 문제 속에서. 그럼 이걸 보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가지고 Sn-1, 4의 AN-1을 쓰는 거야. 그럼 N 값만 바뀐 거니까 상수항 9는 그대로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서 그 두 식을 갖다가 빼버릴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야, 는 기준으로 좌변에서는 얘랑 얘랑 빼는 거니까 그게 Sn에서 Sn-을 빼는 거잖아. 그리고 우변에서는 얘랑 얘랑 빼는 거니까 9랑 9는 뒤질 거고 남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그게 4an-4의 an 빼기 1이지. 됐어? 이해됐어?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그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an이라고 적을 거고 얘가 4an-4의 an-1이지. 됐니? 여기 갈게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잘 이항해 보시면은 4의 an 빼기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쓰고 an 옆으로 이항해서 3의 an이라고 쓸 거야. 돼? 내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얘랑 얘랑 빼서 an을 쓸 때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 뭐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다. 1을 집어넣으면 S0라는 개소리가 나오니까.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이 노란색을 사용하는 순간 n은 2부터 넣을 수밖에 없어. n에다가 1을 못 넣어. 근데 여기다가 어차피 2를 넣어봤자 4A1은 3A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항의 규칙을 다 보여주는 거고. 말이 어려웠다? 그냥 이렇게 봐. 여기 봐봐. 야, 얘랑 얘 중에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이냐? 항상 우리가 점화식을 얘기할 때는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인 n 더하기 1번째 항이 나오잖아. 근데 여긴 얘가 지금 그렇게 안 써 있잖아. n-1번째 항과 n번째 항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 항이고 얘가 나중 항인 거 맞아? 그럼 점화식의 관계를 보려면 전 항에다가 질환을 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항인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전 항인 a n 빼기 1번째 항에다가 3을 나눠가지고 3분의 4를 곱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답지를 보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얘를 옆으로 막 이항해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이해할 때는 이게 전항에다가 뭐를 쿵짝쿵짝 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요 이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항의 역할이 얘잖아. 나중항이 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가지고 막 양념을 쳤더니 얘가 나온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얘만 남아있고 3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전항에다가 얘를 곱해야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공비잖아.
됐어? 자, 문제 봐. 첫 번째 항이 얼마래? 첫 번째 항 A1이 3이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설명한 거에 의하면 공비가 3분의 4라고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때 문제가 A 100번째 항 거라 그랬으니까 10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비를 100개가 아니라 99개를 곱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의 3의 99승은 얘랑 약분돼가지고 3의 98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뭐 4의 99제곱으로 쓰든 뭐 2의 198이라고 쓰든 똑같은 거니까. 됐는가? 정리하고 쉬세요. 봐봐. 일단 얘가 갖고 있는 논리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뭐냐면 어떤 수열이나 뭐 어떤 규칙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양쪽이 무조건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하래.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다 되니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 근데 물으면 몇 번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5번이면 충분해? 6번? 7번? 8번? 야, 대여섯 번 넣어보고 한 100번째쯤에 안 될 수도 있잖아. 한 103번째쯤에 안 될 수도 있잖아. 한 5000번째까지 다 되는데 5001번째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래. 이게 무조건 맞대. 그러면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게 1 넣으면 되나? 1 넣으면 2하고 1이니까 되고 2 넣으면 2면은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게 n이 3 이상일 때 무조건 된다는 걸 증명하래. 반대구나. 막 써서 그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뭔가 그런 걸 증명하래? 그럼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n이 1일 때 해봤어. 첫 번째는. 그랬더니 그게 성립하는 거를 확인해. 됐지? 1을 넣었더니 문제가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K번째가 왔을 때 그게 성립한다고 내 멋대로 가정을 때리는 거야. K가 왔을 때 됩니다. 되는 거니까 믿으세요 그냥. 하고 성립한다고 가정해.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일 때 된다는 사실과 K번째일 때 된다라고 내 멋대로 주장한 거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토대로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n에 K 플러스 1번째가 왔을 때 식을 열심히 막 조작했더니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그걸 내가 만약에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리가 완성됐다 이런 뜻이야. 뭔 얘기냐면 K가 왔을 때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번째일 때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 구조가. 그러면 1이 왔다고 가정했더니 2일 때 되는 거고 2가 왔다고 가정하니까 3일 때 되는 거고 3이 왔다고 하니까 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라고. 전 번째가 됐다는 게 다음 번째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 구조인 거야 지금 이게. 됐어? 다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된다는 게 확인됐어. 그리고 K를 넣었더니 그게 된다고 내 멋대로 주장을 했어.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렇게 갈 건데 1일 때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번째일 때가 된다면 그 다음 번째일 때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니까 그러면 얘일 때 됐다면 이게 되는 거고 얘일 때 됐다면 이게 되는 거고 얘일 때 됐다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되겠지 계속. 그러면 뒤에를 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애초에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야. 어떤 똑똑한 새끼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진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고 봐. 일단 이 책에서 89번이나 그러니까 유형 8번이나 유형 9번 같은 것들은 다소 너무 옛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부교재에 있는 걸 풀어보는 걸로 충분하니까 넘어가시고요. 1199번에 있는 유형 10번부터 볼 거야. 여기 있는 건 좀 많이 풀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때 반드시 말이 되는 걸 찾으래. 완전 수학화 명제 얘기야.
천천히 봐. 첫 번째, P1은 참이래. 이건 무조건 되는 거래. 즉 n값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Pn이 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반드시 P에 2n 여기 들어간 거에 2배다가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래. 됐어? 그리고 P에 n이 참이면 그거에 3배가 들어간 P의 3n도 무조건 참이래. 됐나?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가 n에 1이 들어와서 P1이 된다는 거를 지금 문제가 준 거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작하라는 얘기고, 야 니네가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뭔가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이. 그 시작이 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봐. 1을 넣어봐. 그럼 1을 넣으니까 P1이 참이라서 P2가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얘가 됐으니까 P2도 참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 P3도 참이다 이런 뜻이잖아.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넣으면은 P4도 참이고, 여기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P6도 참이고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P6도 참이고, 여기다가 3, 3을 집어넣으면 P9도 참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또 여기다가 2배에서 P8, 3배에서 P12, 2배에서 P12, 3배에서 P18, 2배에서 P18, 3배에서 P27 이게 다 참인 거지. 그럼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P5나 뭐 P7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어. 그치만 여기 나온 것들은 다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42, 45, 66, 120, 108들 중에서 과연 이런 규칙을 타고 가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뭔지를 찾아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 이제부터 내가 숫자를 이것만 쓸게. P 안에 들어간 이 괄호의 숫자만 쓸게. 됐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규칙은 뭐가 되면은 그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2가 됐으니까 그 2배면 얼마야? 4도 되는 거죠. 그럼 그 2배니까 8도 되는 거죠. 그 2배니까 16 되는 거죠.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을 집어넣으면 그거의 3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2가 들어가면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3배니까 12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배니까 24가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8이 되고, 요거를 2배 하면은 48이 되고, 요거를 3배 하면은 72가 되고. 됐어? 야, 그럼 저 중에 만들 수 있는 게 뭐 같아? 찾아볼 수 있겠나? 응? 4번? 108? 108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계속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 보여? 그럼 결국에 108이라는 거는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2제곱에 3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2를 2번 곱하고 3을 3번 곱하는 거니까 2를 1번 곱하고 2를 2번 곱해서 4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3배에서 12, 36, 108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못 만드는 거야. 이해돼? 얘만 조금 특이한 거고 다른 거 봐. 넘어오세요. 자, 유형 11번.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내 예상컨대 객관식에 1202번 같은 거 하나, 이게 박스 채우는 거 하나, 객관식에. 그리고 서답형 한 3번, 4번쯤에 1203번처럼 이렇게 생자로 증명하시오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대체로 그래 왔어. 1202번 봐봐. 요즘 애들이 병이 걸려 있잖아. 글이 좀만 길어지면 읽기 싫은 병에 걸려 있잖아. 뭘 끄덕거려. 빨리 읽어. 어? 빨랑 읽어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야 되는 식은 뭐고,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기 박스가 엄청 길어. 근데 그 박스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써있는지 한번 들어봐. 지금 문제가 증명하라는 거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무조건 똑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얘는 너무 유명한 거거든.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왔으니까 좀 반갑게 인사 좀 해봐요.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 이거 항이 몇 개입니까? n-1개야? n개지. 왜냐면 여기가 2의 1제곱이니까 1부터 여기까지가 n 빼기 1개니까 얘까지 n개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n개의 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 곱하기 공비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너도 1이고 너도 1이니까 이 결과가 얘인 거 이미 알잖아. 그거 알잖아 지금. 그 증명하라는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시험 이렇게 나왔는데 등비수열의 합에 의하여 맞다. 7글자 썼어. 돼 안 돼? 빵점이야. 그리고 등비수 합공식을 막 열심히 써갖고 증명했어. 돼 안 돼? 안 돼. 학교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셔라고 써 있을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 갖고 증명한 건 다 빵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쓰냐 이건데 봐. 전통적으로 멍청한 그런 원시인들은 여기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한 1500 넣어보고 1600 넣어보고 죽을 때까지 넣고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인다. 그러니까 n값에 1을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n값에 1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끝나는 게 2의 영승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이 1이라면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변은 1이지. 그리고 우변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2의 1승 마이너스 1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얘니까 같다는 게 됐지. 그래서 n이 1일 때 오케이 확인했다 이 뜻이야. 두 번째 n에 k가 왔을 때 성립한다고 내 멋대로 가정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1 플러스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n값에 k가 들어가서 k 마이너스 1번째로 끝나면 그것의 합은 2의 k 빼기 1이라고 쓰는 거를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됐지? 이거를 가정했어 이제부터. 그럼 이제 너는 이식과 이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 번째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갔을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 그러면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k 더하기 1을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게 얼마로 끝나요? 2의 k승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2의 k승으로 끝날 거면 그거 한 칸 전에 있는 건 뭐야? 2의 k-1승인 거고 한 개 더 가서 얘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도 k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내 멋대로 가정한 노란색을 졸라 예쁘게 활용해가지고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증명 끝난 거라고. 됐어? 근데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내 멋대로 노란색이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같다고 가정하고 왔으니까. 돼?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을 얘로 바꿨더니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좌변이 얘 더하기 얘니까 2의 k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k제곱이죠. 돼요? 그 다음에 우변이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죠. 둘이 똑같나요? 둘이 똑같나요?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똑같은 거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두 개 더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하겠다는 거는 2 곱하기 2의 k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랑 같잖아. 증명 끝난 거야. 그래서 증명됐다 끝 하면 돼. 더 이상 뭐 한글로 쓸 필요가 없어. 좌변과 우변이 같음으로 증명 끝났다. 돼? 뭔 소린지 알겠어? 또 해야지. 그럼 이제 여기 박스를 보세요.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박스를 채우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봐봐. 칠판 봐. 객관식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K일 때 그 문제 속에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지. 그지? 그게 지금 여기 노란색이지.
그러면 얘랑 무조건 똑같다는 걸 이제 내 멋대로 쓰겠다는 거지. 그때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겠대. 뭘 더할까? 뭐를 더해야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꼬라지가 나올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k 더하기 1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이만큼에다가 한 개를 얘를 더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요 식의 양변에다가 여기도 2의 k제곱을 더해주고 여기도 2의 k제곱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지금 좌변에 있는 이만큼의 표현이 마치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랑 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더하면 즉 2의 k승을 더하면 2의 k승을 더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표현은 내가 처음에 가정한 얘만큼의 식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갈아치울 수가 있는 거잖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얘로 갈아치운 거고 옆에다가 가를 더했고 그랬더니 얘랑 더했더니 여기가 2에 k 플러스 1승 빼기 1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처음부터 요 식에다가 k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증명이 끝났다 이런 얘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렴풋이 알아만 들으면 돼. 연습을 한 20문제 하시면 돼요. 알겠지? (6시 10분에) 가기 전까지 이것만 계속 풀 거야. 왜냐면 시험에 나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찮더라도 있잖아. 이거 풀 때는 항상 서술형처럼 쓰세요. 이거는 나올 게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멋대로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마라고 알아? 수학자 페르마 중에 어떤 등식을 증명하라 그랬더니 증명할 수 있지만 여백이 좁아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럼 누가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 똑같은 거야. 저 이거 풀 줄 아는데 손가락 귀찮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리고 맨날 시험장 가서 이상하게 계속 틀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귀납법 문제는 귀찮더라도 꼭 이런 구조에 맞춰 써놔. 그래야 내가 야 이거 이상해. 야 이거 이상해. 내가 알려주지. 안 그러면은 또 처음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인들은 또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네. 아우 지루해 죽겠네 이럴 거고. 자 3번 보세요. 연습하자. 문제가 증명하라는 식은 뭐냐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을 했더니 이 결과가 2의 n승 더하기 2의 2n 플러스 1 분의 n이랑 똑같다를 증명하래. 됐나? 그럼 첫 번째 n은 1일 때 좌변은 얼마야? 잘 봐. n이 1이라고 하면 애들이 항상 하는 게 여기다가 1을 넣으려 그래. 그러면은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1 곱하기 3분의 1 또 더한다고. 그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이게 n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건 그냥 이 규칙식을 한 개 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좌변은 1 곱하기 3분의 1이므로 3분의 1이다. 됐어? 그 다음에 우변은 얼른 계산해. 여기다 1 넣으란 얘기지. 그러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3분의 1 맞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 됐지?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땅땅땅 가서 마지막에 2의 k-1, 2의 k 플러스 1분의 1을 했더니 그 결과가 2의 k 플러스 1분의 k랑 같다라고 내 멋대로 인정할 수 있지. 가정했으니까. 야, 그럼 이제 여기 식의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k 플러스 1번째가 나오지? 아까 전에 저 문제 어떻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다가 뭐를 더 더했더니 그게 마치 이 주어진 식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 식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추가로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2의 k승이었으니까 그걸 양변에 더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게 k개를 쓴 거야. 그럼 k 플러스 1개까지가 나오려면 한 개를 더 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요 표현과 요 표현에다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한 개를 더 추가하면 되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기가 2의 k 플러스 1, 2의 k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거를 여기 양쪽에 똑같이 더하시면 되죠.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만 이 결론이 계산된단 말이야. 이걸 계산해보면 분모가 요만큼만 똑같아. 그러면 여기 분홍색에다가 k 더하기 3, 2k 더하기 3, 2k 더하기 3 곱하면 통분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분홍색을 2k 더하기 1분의 k만 있는 거에다가 2k 더하기 3분의 2k 더하기 3을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주고 그 다음 내 멋대로 더한 보라색을 똑같이 갖다 써주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통분됐으니까 이게 2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3분의 분자가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2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인 거지. 이해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초록색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2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1이네?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약분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지울 수 있네? 그랬더니만 지금 원래 분홍색이랑 분홍색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고 거기 옆에다가 내가 어떤 걸 떠올려가지고 똑같은 걸 더했고 그리고서 오른쪽에 있는 걸 열심히 정리를 했더니 그 최종적인 모양이 지금 2k 더하기 3분의 k 플러스 1 이것만 남은 거 맞지? 알아들어? 그럼 그렇게 나온 결론이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k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때렸더니만 k 더하기 1이 들어가도 되네? 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 뭔 소린지 알겠어? 힘들어 죽겠네. 알아들었니? 희연아? 저게요. 무조건 n이 1일 때를 하고 n이 1일 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n이 k일 때를 하고 어어 또 n이 k 플러스 1일 때 어. 무조건 그렇게 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는 들었지만 저거를 굳이 꼭 저렇게 똑같이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건데 무조건 똑같이 써야 돼요. 알겠지?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해. 너네가 의문문을 쓸 건데 are you 이러지 you are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야. 의미는 통하겠지. 외국인이 병신하고 알아듣겠지. 그렇지만 그게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뜻인 거야. 너가 이제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뭐 다른 방식으로 했다. 막 설명을 주구장창해서 뭐 틀린 거 없잖아요 하고 씩 우겼을 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서술형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한다. 마치 클리셰처럼.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그냥 양쪽에 똑같은 등식을 증명하는 거였어. 돼요? 힘내. 자, 봐봐. 1205번. 난 그래서 이게 박스로 나올지 아니면 빈칸으로 나올지 아니면 서술형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박스 안 보고 할 거야. 알겠지? 지금 문제가 1205번에서 이 값이 6의 배수인 걸 증명하래. 그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난다.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거 뭐다? n에다가 1 넣는다. n에다가 1 넣을 때 돼? 안 돼? 되지? 그 된다는 거를 그냥 된다라고 쓰면 될까? 왜 같은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
n3승 플러스 5의 n은 6이고 그리고 얘는 6의 배수가 맞으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귀찮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라고 할 거야. 됐지? n이 k일 때 k 세제곱 플러스 5k가 6의 배수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그럼 얘가 6의 배수라고 가정하겠다는 거는 얘를 마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6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라면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이렇게 써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6L이라고 쓸 수 있고 괄호치고 L은 뭐라고 써야 돼? 자연수.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더 썼을 때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됐니? 그럼 k 더하기 1이란 얘기는 여기다가 k 더하기 1, 여기다가 k 더하기 1일 때 6의 배수라는 거 보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5 곱하기 k 플러스 1. 과연 얘가 6의 배수일까 아닐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하는 거 맞나?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 열심히 전개하시면 돼요. 왜? 이 식에서 내가 그냥 된다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고? 네가 가정한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풀었을 때 얘랑 똑같은 꼬라지가 나와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두면 보여? 이거 뭔가 전개하다가 이게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꼭 세제곱이나 두제곱밖에 안 나와. 막 5제곱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전개할 수 있게. 자, 왼쪽 거 전개하시면 k 3승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맞죠? 그리고 오른쪽 거 전개하시면 5k 더하기 5 맞죠? 그지? 그럼 난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노란색에서 얘가 6의 배수라는 걸 인정하고 왔기 때문에 얘가 6의 배수라는 걸 보이면 되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랑 더한 건 6의 배수야. 그건 맞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거를 이렇게 쓰자고. 6 곱하기 L 노란색.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을 분홍색으로 쓰면은 한 놈 얘 맞지? 그게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6 맞아요? 맞아요?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6? 야, 그럼 이제부터 너는 이 전체가 6의 배수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 맞니? 근데 이미 얘가 6의 배수 맞나? 그리고 얜 당연히 6의 배수 맞아? 그럼 이제부터는 얘가 6의 배수라는 것만 다시 증명하면 끝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6의 배수일까? 그때 쓰이는 게 이런 거야.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 3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맞지? 맞아 아니야? 대답해봐. 이거 6의 배수니? 다시 k는 자연수지. 문제에서 맨 처음부터 요럴 때 하고 있는 거니까 k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자연수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게 6의 배수냐는 질문인 건데 희주야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연속하는 자연수 맞아? 그럼 대답해봐. 이 새끼가 홀수면 얘는 뭐지? 얘가 짝수면 얘는 뭐지? 그러면 둘 다 홀수일 수 있어? 안 되잖아. 홀이면 짝이고 짝이면 홀이라며. 그럼 최소한 여기서 2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엔 2가 있을 거고 3 곱할 거니까 6의 배수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그걸 뭐라고 쓰나요, 선생님?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므로 그래서 맨날 짝수다. 그래서 2의 배수다. 돼? 그래서 얘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짝수라서 2의 배수기 때문에 2와 3이 있으니까 6의 배수다. 따라서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아들었어? 정리하세요. 딱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그 뒷타임에 오는 6시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다 앞에 불러서 내가 이미 고생을 했어. 그래서 뒤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너네가 남은 6시부터 7시까지 자습을 할 게 아니고 또 계속 할 거야, 나랑. 그 1시간 동안은 부교재를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1208번을 하면은 진도가 끝나. 그리고 오늘 부교재 몇 개 맛보기 하고 집에 가시고. 아시겠죠? 정리하고 1208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귀납법을 좀 잘 따라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귀납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야, 내가 x가 4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 알겠지? 나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가 4.02, 4.01이든 4.3이든 5든 6이든 그런 게 올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막 풀다 보니까 x 플러스 1이 됐어? 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는 식이 나왔어. 그러면 물어보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건데 풀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 난 그럼 증명을 끝낸 거니? 안 끝낸 거니? 왜냐면은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걸 넘기면 여기가 4가 안 나오니까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네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x에 들어오는 숫자는 반드시 4보다 큽니다 라는 명제야.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럼 맞잖아요. 이걸 증명한 결과 이 결론은 x가 6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6보다 큰 거니까 6.7이든 8.9든 5.5 뭐 이게 나올 건데 걔네들은 4보다 큰 게 맞잖아. 증명한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등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 똑같을 거니까 같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였으면 부등식 경우에는 이 말과 이 말이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를 봐야 돼. 이해돼? 예를 들어 내가 저기 지나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딱 후려서 응? 얘가 풍문고에 다니는 남학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거야. 됐어? 근데 내가 그거를 뒤통수를 딱 쳤더니 얘가 풍문고 3학년 안경 쓰는 우리 학원 다니는 애였어. 증명한 거야 아니야? 한 거지. 문제가 더 널널한 걸 증명하라고 했지만 내가 더 빡센 걸 보여준 거잖아. 뭔 소린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꼭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가 이거이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얘를 보였을 때 이게 당연하게 그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죠? 여기 보세요. 1208번. 문제가 길어. 자,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래. 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항상 할 때 1일 때 하고 k일 때 하고 그 다음 거 했잖아. 근데 지금 애초에 가정이 2 이상이라 그랬지. 그럼 처음에 할 건 1이 아니고 2죠. 처음일 때 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4면 4부터 보여주는 거야. 됐어? 지금 증명할 게 뭐냐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이렇게 가서 n제곱분의 1까지를 다 더하면 이것이 2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래. 됐니?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n에다가 뭘부터 집어넣는다? 1이 아니고 문제가 정의한 첫 번째 숫자부터 집어넣는다. 그게 2니까 2일 때를 보인다. 그럼 n이 2라면 여기 끝나는 게 2의 제곱으로 끝난다도 맞고 개수가 2개라는 것도 맞지.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이게 참인가요? 모르면 해보세요.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좌변은 4분의 5가 되고 우변은 얼마야? 여기서 얘 뺄 거니까 2분의 3이지. 2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6이잖아. 좌변보다 우변이 큰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지. 됐어? 자, 그리고 시작한다 이제. K일 때 된다고 가정 때리고 그 다음 K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맞아요? K일 때가 됐어요. 이거 하고 쉴 거니까 마지막까지 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를 해서 K가 아니고 K 플러스 1까지 갈 거니까 K 제곱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까지 한 것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거를 보이면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이거보다 작다는 걸 이미 알지? 그러면 이게 옛날에 여기가 등식이었던 앞에 유형에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애매하게 부등식이니까 하기가 졸라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이해하는 순간 방향이 졸라 꼬일 거고 헷갈려. 그게 아니고 위의 식에다가 뭐를 해야 이런 모양이 나올지를 만드는 거야. 위에다가 뭐 하면 얘가 나와요? 위에다가 이 네모를 더하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요거를 기억. 자, 그래서 기억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하면 알아들었어? 더하면 초록색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우변에다가 더했으니까 이게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면 되는 거지. 양변에 더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게 더해졌을 거 아니야. 아, 제곱이구나.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지금부터 나온다 이제. 내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은 네모가 5보다 작은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하다 보니까 네모가 x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러면 이때 x랑 5의 관계는 어때야 증명이 끝난 거야? x가 5보다 작아져야죠. 이해됐어? 하다 보니까 네모가 4보다 작다는 것이 나오면 이게 되는 순간 이건 자동이라고. 근데 만약에 네가 하다 보니까 여기가 5보다 큰 6 같은 게 나왔어. 그럼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자동이냐고요, 지금. 아니지. 왜냐면 5.8 같은 게 나면 발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지 네모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할 거는 지금 요 식에서 이게 증명되면 되는 거잖아. 그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네모의 합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잖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됐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2의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나왔지. 그 이제부터 네가 할 건 뭐야?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야. 확실하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끼 둘이 비교할 거예요. 아마 박스가 그렇게 써 있을걸? 돼, 안 돼? 난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 이거 하나는 내가 지금 몇 마디 하고 있니? 나 지금 목 아파. 자, 얘랑 비교해서 얘가 작다는 거 보이면 된다, 그치?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졌다 쓰면은 왼쪽에 앉은 애들이 모가지가 아파.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거랑 위에 있는 거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고. 양쪽에 똑같은 2를 죽이고 어떻게 할까? 야를 넘길까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만 남고 우변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남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면 이것도 참인 거고 다 참인 거야 그냥. 됐니?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얘를 통분할 수 있잖아. k 플러스 1. 그러면 위에는 k 플러스 1 곱하고 k 곱해서 뺄 거니까 1이지. 됐어? 됐어? 그럼 양변에 똑같이 있는 k 플러스 1을 하나하나 지워갖고 만들면 좌변은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우변은 k분의 1이지. 자,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커요? 분모가 얘가 크니까 전체는 얘가 큰 거 아니에요? 3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크지. 100분의 1, 99분의 1이면 99분의 1이 크지.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는 분모가 얘가 작으니까 전체는 얘가 큰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그럼 이게 맞으니까 맞고 다 맞는다 이거야. 끝났지. 돼, 안 돼? 진짜로? 연습하세요. 이거는 일단 너희들 중에 진짜 뭐 막말로 한 수학 1, 수학 2를 한 3바퀴 돌려갖고 한 고인물들 아니고 그냥 여기 한 번 정도 배운 일반적인 친구들이면 여기 잘 쓴 애가 없어. 애초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게 내가 못한다가 아니고 다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그냥. 알겠지? 그리고 솔직히 3, 4바퀴 돌린 친구들도 문제 푸는 거에 혈안돼 있지 이런 거를 열심히 배운 친구 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나 공평한 출발선상에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뭔 소린지 알아들었으면 너네가 할 건 뭐다? 센에 있는 나머지 문제 열심히 풀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거 풀어. 교과서에 있는 거 풀어. 교과서에 있는 귀납법 증명 문제 풀어. 알겠지? 교과서에 있는 거 웬만하면 그대로 내요. 알겠지? 쉬었다 할 거니까 센은 집어넣고 저 시계로 15분까지 쉬세요.